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영 검사 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의도 돗자리다 이 정도면 예. 다 맞추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명태균 구속과 관련해서 2명은 기각.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아마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들러리 정도고 예. 핵심은 명태균이다. 예. 이거 맞추셨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도 저 위증교사도 드라마틱하게 뭐 무죄 날 거다 했는데 딱 맞추셨어요. 예. 제가 여의도 바닥에 그렇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지만 이렇게 매 사건마다 적확하게 맞추시는 분은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현 대변인이 처음이다. 예. 돗자리 말고 그 예전에 월드컵 때 뭐 월드컵 문어? 문어 그런 거. 아 이문어 예. 좀 아 어색한가요? 이문어로 예. 이문어로 불러드릴까요? 예. 어감이 그분이 요새 별로- 많이 예. 틀렸어요. 예. 예전에. 아, 예. 예. 아니 정치권에 또 문어 한 분 계시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그렇습니까? 최근에 많이 예. 틀리셔가지고 아, 예, 사라지셨습니다.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무죄 가능성을 보신 건가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원래 시작이 예. 된 게 그게 아마 사람들이 규원 문어로 해달래요. 조금- 규원 문어 귀여우시다. 예. 그 네. 원래 유래는 굉장히 2002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 오래된 사건이지 사건이에요. 않습니까? 예. 그 뭐 검사 사칭했다는 맞습니다. 의혹인데 2018년도 그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증 수사라는 것은 보통 공판 검사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경찰한테 시키지도 않고 주로 공판 검사가 합니다. 수사 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 네. 검사들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증 수사는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그 공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판 검사가 그 증언이 끝나면 공판 검사실을 불러서 네.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기소를 하고 그 어. 생산된 자료를 이제 판사한테 이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예. 거짓말하고 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를 이제 공적인 위증교사하고 절차로 있어요. 이르는 예. 거죠. 그것이 위증인데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원래 유래는 2002년이고 그 문제가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인데 대장동 수사를 최근에 하다가 보니까 뭔 네.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보니 이거 위증 교사네.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 그거 네. 자체가 위증 수사의 그 명분이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도 만들어진 사건인 거죠. 네. 위증 수사라는 것은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이미 재판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위증 네. 수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 수사를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아 이건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과도한 수사다. 그 법원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걸 위증으로 약간 보면 유래로 따지면 거의 몇십 년 전의 일. 약간 22년 고고학적인 전이지. 수사다. 약간 저는 고고학적인 수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명분이 약하다는 측면이 있었고 예. 그리고 피고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방어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법원 때 복잡하게 써놨지만 결국 네. 핵심은 그거거든요. 방어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전 일이니까 네. 기억이 한계도 있고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랑 한번 써봤어. 근데 이게 네.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에 따라서 최대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핵심 관련자한테 이것 좀 참고해 보고 혹시 기억이 나면 나도 깝깝해 죽겠으니까 네. 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잘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예. 그게 무슨 교사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법원의 판단 내용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교사다라고 보수패널 장성철 소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을 막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어제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안 나죠. 사람들이 네. 바쁘게 살기 때문에 네.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생각보다는 오래전 일이니까 여러 이벤트들을 갖다 떠올려가지고 연상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이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에 나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뭔 얘기했지? 자기 기억이 그때 얼마큼 살아날지 불확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어떤 좀 답답한 마음에 좀 기억 좀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뭐 좀 최대한 그나마 좀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위증교사냐? 위증교사를 평가받기보다는 그 방어권의 네. 범위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라도 헌법상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검찰은 굉장히 막강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네. 피고인은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무력합니다.
뭐 자료를 뭐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검찰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사건도 대체로 그렇다고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자기가 아예 안- 그냥 수사 기록을 빼버리고 네. 법원에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어권을 갖다 그나마 행사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과정에서 그 정도 예. 얘기를 갖다가 위증교사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나아가서 그 사람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자백을 덥석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죄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인정한 것도 위증이 아니라고 무죄로 판단된 것도 그쵸, 두 개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 개 그거는 중에 그 두 개. 자백이라는 것에 예.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지는 아.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은 일단 법원에서도 조금 의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거에 싶고, 검찰의 외력 같은 게 있었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렵다. 어렵게 얘기하면 약간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도 그냥 예. 이게 어쨌든 검찰이 어차피 그 기소로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주면 법원이 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원칙대로 조금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예. 위증이라는 게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예. 원래 모호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네.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생각하고, 저도 뭐 같은 차원에서 그냥 무죄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봤던 예.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 제가 한겨레 신문 사회면 보다가 예. 이런 나라는 참 바람직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이 김학의 합법 출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전부 무죄가 나고 그 하단 기사가 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되고 어제는 이렇게 이 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좀 반듯하고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냐라는 게 법원의 역할을 좀 생각했던 건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근데 변론 요지서를 건네는 것 자체가 이게 교사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근데 모든 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잘 다루지 않지만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좀 너무 일차원적인 거죠. 이거 이 행위로 인해서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인과관계라는 게 사실은 네. 깔려 있는 것인데 네. 이 사람은 아직 결정을 한 게 없잖아요. 뭐를 얘기하기로.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것은 기억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렇습니다. 기억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그렇죠.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줬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들 기억이 굉장히 희미해졌을 때니까 오래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을 환기시켜 보라. 내 기억은 이렇다. 네. 자신의 기억을 모아 가지고 의견서라는 거를 작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 기억이 이러니까 당신의 기억은 어떤지 한번 잘 환기시켜 보세요라는 그런 차원으로 충분히 선회될 여지가 많다. 근데 다만 검찰은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굉장히 네.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 오늘 아침에 그 도저히 뭐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 예산을 처리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창 두드리는 말씀. 권순일 시즌 2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 또한 판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법정 구속 얘기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 이렇게 이건 예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좀 의미로도 익힐 수 있는 대단히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네. 좀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챙겨야지 어떤 야당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반사 이익을 이나 그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식의 행태는 조금 집권 여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한 대표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조금 과하다. 그리고 최근에 분명히 그 대법원에서 정읍시장 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하면서 증언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네.
그좀 권위적인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보면은 이게 썰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건 좀 일단 판단의 방법론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 말씀 또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도 항소심에서 네.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무죄 가능성 상당하다.